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가 지난 12월 14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12월 14일 2021년과 내년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ADB는 매년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에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보충 전망 등 연 4차례 발표를 합니다. 이번 보충 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Recovery Continues, 회복은 계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2월 14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4.0%, 내년 3.1%로 지난 9월에 발표한 수치와 각계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금년 4.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 투자의 증가와 IT 장비 및 운송 장비의 수출 증대가 주된 요인이고, 이동 제한 완화, 고용 상황 개선 등 민간 수요 증대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은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하여 금년에는 7.0%, 내년에는 5.3%로 지난 9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인도가 금년에 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이 8%, 싱가포르이 6.9%, 홍콩이 6.4%, 대만이 6.2%, 필리핀이 5.1% 등으로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인도가 7.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베트남이 6.5%, 필리핀이 6.0%, 말레이시아가 5.9%, 중국이 5.3% 등으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망치가 5.3%로 크게 낮게 보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코비드19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나타내는데, 백신 접종의 진전은 여전히 고르지 않고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차 접종 완료율이 약 80%로 싱가포르가 팔라우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를 나타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3분기의 발병으로 인한 하락 이후 상승했습니다. 먼저 제조 PMI를 보면 3분기에 비해서 대체로 4분기가 상승했습니다. 금년 4분기에서 인도가 57.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가 55.3, 대만이 54.9, 인도네시아가 53.9 순으로 높았고, 우리나라는 50.9로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습니다. 서비스 PMI는 인도가 58.1로 높고 중국은 52.1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실질 수출량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세계 무역 회복 속도를 앞질렀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물론 아시아 평균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수출량은 작년 6월을 저점으로 크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약간 상승했지만은 대부분의 선진국인 유로존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았다고 보았습니다.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 수의 증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글로벌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가운데 아시아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공급망 충격을 적게 받으면서 견조한 수출 정대 수요와 확진자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회복의 영향으로 9월 전망치 대비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만 하락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도 1.9%로 전망하여 지난 9월 발표치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물가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ADB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올려 잡은 것은 대외적 요인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대내적으로 4분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일상 경제 회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아 46개 국가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9월에 2.2%에서 2.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2.7%로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ADB는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글로벌 물가 상승을 이끌었으나 공급망 차질이 아시아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 상방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음에 따라서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이 7.8%로 크게 높고 인도가 5.6%, 필리핀이 4.4%, 말레이시아가 2.5% 등으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카자흐스탄이 6.4%, 인도가 4.8%, 베트남이 3.8%, 필리핀이 3.7% 등으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 지난 10월 고점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석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ADB는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일부 지역의 낮은 백신 공급 및 백신 효과성 감소 등 코로나19 관련 위험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여전히 역내 경제 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경기 위축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ADB는 고도로 돌연 변이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이전 변종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적 영향은 상당할 수가 있고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로 코비드 접근법은 가장 강력한 코비드 봉쇄 대책인데 세계 최대 거대 경제에서 경제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의 물결은 아직 백신 접종 범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현재 재개되는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종 출현은 더 엄격한 국제여행 제한을 다시 부과하여 관광 의존 국가의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주택시장의 장기간 조정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국이 긴축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통화 정책을 실행하고 금융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 차질이나 중단은 수출 실적과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면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기적 위험이 주요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